설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상식을 넓혀가는 설린연구소 김소장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왜 생겼냐, 개인의 정상적인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법이 스토킹 처벌법이다. 그리고 스토킹에 관해서 미국, 영국, 일본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었는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에 시행된 우리나라의 스토킹 처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씩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에는 5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막아서는 행위. 두 번째, 주거, 쭉쭉 있어 학교 이런 생활 장소에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세 번째,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을 두는 행위,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하는 이 5가지 행위가 스토킹 행위입니다. 자, 그럼 스토킹 범죄는 무엇이냐?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자,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더라도 이런 스토킹 행위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왠지 어젯밤에 따라온 남자가 집 앞 기다리고 있어요. 저 사람이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스토킹 처벌법이 없다면 그 행위 자체를 규율하고 처벌하고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자, 스토킹 처벌법이 생겼으니까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스토킹 행위다 라고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나를 지켜보거나 나를 따라다니거나 이런 행동을 해서 불안감, 공포감이 조성이 됐다라고 하면 주저하지 말고 스토킹 신고를 하면 됩니다. 경찰에 112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은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순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응급조치 하면 어떻게 되냐? 경찰은 현장에 출동합니다. 그리고 스토킹 행위하는 것을 제지하겠죠. 하지 마라. 그리고 그만해라. 중단을 통보합니다. 너 이렇게 되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는다 라고 처벌을 경고합니다. 가장 빠른 조치죠. 요즘 신고하면 거의 5분 내로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스토킹 행위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바로 와서 경찰이 조치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긴급응급 조치는 지속 반복을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뭘 할 수 있냐? 100m 이내 접근하지 마라 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을 하지 마라. 전화, 이메일 이런 거 하지 마라는 거죠. 이러한 구체적인 행위 제한을 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 반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긴급응급 조치는 구체적인 그 행위 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사후에 검사를 통해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법원의 사후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찰들이 할 때 신중하겠죠. 자, 잠정조치,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까지는 경찰이 먼저 조치를 하고 나중에 법원의 사후 판단을 하면 되는데 잠정조치는 법원이 사전에 판단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똑같이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도 포함하고 유치가 가능합니다. 1개월, 이게 가장 강력하죠. 스토킹 행위 한 번만 있어도 지속 반복의 우려가 있다면 이 사람을 유치장에 한 달간 넣을 수 있어요. 구속이 되려면 범죄가 증명이 확실해야 되고 이런 요건들이 있으면 구속이 됩니다. 사람을 함부로 구속할 수 없거든요. 근데 스토킹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따라다닌다거나 몇 번 했다 이 신고하면 법원이 보고 바로 이렇게 한 달간 넣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조치죠. 자, 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응급조치, 이걸 위반에 대한 처벌의 근거는 없어요. 근데 긴급응급조치 100m 이내 접근하지 마라, 전기통신 접근하지 마라고 했는데 100m 이내에 접근을 한다든지 전화를 계속 한다든지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냅니다. 법원이 판단한 잠정조치 요걸 위반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게 됩니다. 일본하고 영국보다 우리나라 처벌 수위가 더 높죠.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거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했을 때 스토킹 범죄가 되고요. 스토킹 범죄를 했을 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른 나라 일본, 영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처벌의 강도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스토킹 처벌법이 있고 이러한 조치가 있다고 해서 모든 스토커들의 스토커 행위를 또 그로 인한 2차적인 범죄를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는 정말 공포스럽고 불안감이 드는 행위들을 사전에 미리 막아준다면 그러한 행위들로 인해서 2차적인 범죄로 나아가는 행위들도 막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스토킹에 대해서 스토킹이 왜 처벌돼야 되는지, 스토킹 처벌이 왜 생겼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처벌되고 있는지 쭉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스토킹 행위 유형에 대해서 어떤 경우로 스토킹으로 보고 우리가 신고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적용 사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린연구소를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